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중간고사 문제 15번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16번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 16번을 보게 되면 자궁벽의 민문이근 수축 작용으로 이제 분만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딱 분만 이 단어만 들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그 호르몬이 있지. 그게 뭐냐고 하면 바로 4번의 옥시토신이야. 그치? 그래서 이제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어디 있냐 하면 책이 없나? 옥시토신. 왜 없지? 옥시토신 47956. 책엔 딱히 저 말은 그대로는 나와 있진 않은데, 자궁벽의 민문이근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옥시토신이야. 그래서 분만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은 이제 옥시토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은 4번이 되겠고, 내분비. 그 다음 문제로 가게 되면 이제 17번 4세 이하의 영유아에게서 발생하는 급성 열성 발진증이며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전신의 계통적 혈관염이 주된 병태로 발생하는 질병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어. 이것은 페이지 332쪽. 그리고
333쪽에 가와사키병 찾니 얘들아? 가와사키병의 우리가 설명을 보게 되면은 급성 열성 피부 점막 림프절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3세 이하의 유아에게서 잘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급성 열성 발진성 질환이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게 되면 10일 내외의 지속적인 발열, 손과 발바닥의 미만성 홍반, 그리고 발진, 안구 점막 출혈, 입안, 인후 점막의 미만성 발적, 그리고 혀 유두의 종대, 손발의 부종 등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주 증상은 이제 손과 발가락 끝에 막양 낭설이 나타난 것이 이제 특징이다. 그리고 이제 병리학적으로는 결절성 동맥염 유아형과 동일하다고 본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이제 18번. 18번은 이제 우리 그 혈압에 대한 문제야. 그래서 보게 되면 앞수용기에서 감지된 혈압 변화는 뇌신경을 통해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데 대동맥활 압수용기 감지 결과는 대동맥 신경을 거쳐서 몇 번 신경으로 가는가. 우리 이것도 이제 계속 언급됐었던 이제 부분인데, 이거는 그 심장 파트를 우리가 한번 볼게. 심장 파트 페이지 284쪽. 284쪽에 우리가 혈압 조절 기전이 나왔었지. 그래서 이제 단기적 조절, 장기적 조절에 대해서도 했었고, 단기적 조절은 이제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이제 심장 박동이 조절에 의한 이제 그 심박 출량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혈압이 조절되는 거여서 이게 몇 초 내에 조절이 가능했지만, 장기적은 우리가 신장의 생리적 조절로 인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며칠이 걸렸었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285쪽에 그림 위에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 압수용기가 경동맥 압수용기랑 대동맥 압수용기가 있었어. 그래서 이 경동맥동 압력 수용기는 뇌로 공급되는 이제 혈액의 혈압을 측정하는 거고, 대동맥 압력 수용기는 이제 그 전신으로 뿜어져 나가는 혈액의 혈압을 측정하는 거였어. 그래서 이제 두 가지는, 이 두 개의 압력 수용기는 이 평균 동맥압에 대한 이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혈압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 압수용기에서 감지된 변화가 이제 뇌신경을 통해서 중추신경계로 전달이 된다고 했는데, 이 대동맥 혈압 수용기 감시 결과는 우리가 대동맥 신경을 거쳐서 미주신경으로 간다고 했어. 제 10번.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은 18번에는 2번이 되겠고, 우리가 그 목동맥 팽대 압수용기는 이제 목동맥 팽대 신경을 거쳐서 제 9번 신경인 혀인두 신경으로 전달이 된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18번의 답은 2번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혈압을 하면서 또 RAA 시스템에 대해서도 했었지. 그 286쪽의 그림. 이것도 잠깐 우리가 그 머릿속에 떠올려서 보면은, 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계라고 하는 것이 이것 또한 이제 혈압에 관련이 되어 있어. 그래서 그 284쪽의 액성 조절을 보게 되면 이 콩팥과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 혈압이 조절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콩팥의 혈류량이 감소되면 요세간으로부터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라는 게 그 280 우리가 6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그림에 대한 거야. 그 혈압 화살표가 밑으로 되어 있고 신장에 대한 혈류가 화살표 밑으로 되어 있는 게 이 말이야.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면 이제 신장에 대한 혈류량이 감소하겠지. 그러면 그때 이제 레닌이라는 그 호르몬이 분비돼. 이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안지오텐신 노겐을 안지오텐신 1에 레닌이라는 게 안지오텐신 노겐에 작용을 해서 이제 안지오텐신 1을 생성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 안지오텐신 1은 그 안지오텐신 1 그 효소 작용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2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부신 피질과 이제 그 혈관 쪽에 각각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세동맥에는 이제 세동맥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고, 부신 피질 쪽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가 알도스테론을 분비를 해서 신장에 의한 염분과 수분의 보유를 영향을 주어서 이제 혈액량을 증가시킨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혈압에 관한 거였고, 그 다음 문제 19번을 보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수도 없이 했어. 인체혈관과 그 특징이 옳게 연결된 것은 해서 이제 답은 5번이 되겠다. 그 다음 이제 20번 문제를 보게 되면 운동신경 말단에서 분비가 되어 뼈대근의 수축을 일으키는 물질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이것의 답은 아세틸콜린이다. 이게 어디 있냐면 뼈대근 수축. 그래서 이것은 책 그 188쪽의 수축기정, 거기에 보면 나와 있어. 수축기정 첫 번째 점에 보면 운동 뉴런의 신경 흥분이 신경 근접합부에 도달되면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유리되어 근섬유 세포막에 있는 감수체와 결합을 한다. 그렇게 해서 20번의 답은 3번이다. 그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21번. 소화계통 해부 생리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이 되겠다. 큰 창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수분과 전해질의 흡수와 장에서 흡수되지 않는 변을 이제 배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2번을 보게 되면 이것은 예방접종으로 관리가 가능한 감염병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얘들아 3번 챕터 3에 나와 있었나? 잠깐만. 그 법정 감염병, 그게 147조, 이 법정 감염병에 관한 문제였어. 그래서 예방접종으로 관리가 가능한 감염병은 제2군이란 말이지. 그래서 즉 제2군에 속하는 질병을 고르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이제 결핵은 제3군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장티푸스는 이제 우리가 1군, 그리고 이제 2군에 해당되는 게 풍진이야, 풍진.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말라리아랑 콜레라가 있는데, 콜레라는 이제 제1군이야. 제1군이고 말라리아는 몇 군이지? 3군. 그렇게 해서 이게 맨날 뭐 몇 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속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렇게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이제 22번은 3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23번. 병원체는 살모넬라 타이피균으로 심할 경우 돌창자의 천공을 일으키며 오염 음식물 및 오염 해산물이 전염 원인 질병은 이라고 되어 있어. 이것도 보게 되면 페이지 128쪽. 페이지 128쪽에 보면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 이 질문에 해당되는 게 그 식중독에 관한 내용이야. 그래서 이 128쪽에서 찾아보게 되면 답은 장티푸스야. 우리 장티푸스를 같이 보게 되면 병원체가 살모넬라 타입이다.
그 문제도 살모넬라 타이피균이라고 나와 있지. 그리고 병원소 및 전염원을 보면 환자와 보균자이고 오염 음식물 및 오염 해산물이 전염원이다. 그래서 이제 대변, 물, 파리, 곤충 등으로 이제 전파가 된다. 그리고 이제 돌창자 말단부에 침범해서 병변을 일으키며 잠복기는 1, 2주이다.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돌창자의 천공을 일으키나 질병의 극기를 지나면 궤양은 잘 치유가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은 2번이 되겠어. 그 다음에 우리가 24번도 끊임없이 했지. 그래서 24번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25번. 다음 이제 대표 질환에 해당되는 과민 반응은 몇 형인가 라고 해서 우리가 과민 반응도 계속해서 했었지. 1형에 속하는 질병은 뭐고, 2형에 속하는 질병은 뭐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책이 몇 쪽이냐고 하면 106쪽. 106쪽을 보면은 이제 제 1형에 해당하는 질환 2형, 3형, 4형, 5형에 대해서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복이 있는 것은 접촉성 피부염, 유가종성 염증, 그 다음에 이식거부 반응이 나와 있어. 그렇게 해서 답은 4번. 우리 107쪽의 4형 과민을 보게 되면 국소에 침착된 항원에 대해 감작된 T 림프구에서 일어나는 세포 매개성 과민 반응이다. 항체나 보체에 매개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질환이 접촉성 피부염, 유가종성 염증, 이식거부 반응이다. 그렇게 해서 답은 4번이고 26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근육 소모 시, 근육 운동 시 소모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 이것도 좀 전에 했던 그 4장 어디 갔지? 근육 190쪽 190쪽에 보면 이제 그 근수축 종류 위의 점을 보면 나와 있어. 근육 운동 시에는 ATP가 소모가 된다. ATP가 소모가 되고 이제 젖산, CO2, 무기인산염 등이 이제 축적이 된다. 그렇게 해서 2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어. 그 다음에 이제 27번을 보면 그 밑에 있는 근수축 종류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나왔는데 근수축 중 저칼슘 혈증으로 발생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돼 있어. 답은 1번. 우리가 191쪽의 구축의 설명을 같이 보면 뼈대근은 병적 상태에서 활동 전이가 유발되지 않고서도 강축을 일으킬 때가 있는데 이것을 구축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발 원인은 저칼슘 혈증이고 부갑상선을 제거하면 혈중 칼슘 농도는 저하되고 인 농도는 증가해서 강직이 발생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27번의 답은 구축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근수축 종류도 연축, 강축, 긴장, 경직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각각들의 이제 그 뜻을 구분해서 알 수 있는 게 알고 있는 게 좋지. 다 비슷한 것 같지만 각각의 또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좋고 그 다음은 이제 28번 급성염증. 있다. 94쪽. 우리 94쪽을 같이 보게 되면 이제 급성염증 시 발생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혈관에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급성염증 시 발생하는 혈관에서 볼 수 있는 변화 과정을 같이 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보통 정상 세동맥이 있어. 이제 손상을 받게 되면 이제 세동맥이 일시적으로 수축을 하게 된다고 했지. 그리고 이제 혈관에 확장이 되는데
뭐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된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니? 왜 이제 혈관이 확장이 될까? 그 히스타민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된다고 했었어. 이 히스타민이 이제 국소동맥, 이제 정맥 또는 이제 그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이제 손상된 그 조직의 혈류를 증가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조직구라는 이제 비만 세포가 이제 인체의 모든 조직에서 발견이 되지만 우리가 염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었어. 그렇게 해서 이제 히스타민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돼서 이제 그 손상 조직의 혈류를 증가시키면 혈류의 투과성이 증가가 되겠지. 증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혈류가 증가가 되면은 이제 손상 부위의 다량의 백혈구를 증가시킨다고 했어. 그래서 이 백혈구가 그 손상 부위에 가장 먼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 백혈구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수가 어딜까? 이 손상 부위로 이동하는데 그 중에서 백혈구 안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호중구다. 그래서 이 혈관 투과성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갑자기 많은 것들이 모여들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빨리 지나갈 수가 있겠니? 못 지나가겠지. 그럼 정체가 일어나게 돼. 그래서 이제 정체가 일어남에 따라서 이제 그 혈관 내벽을 따라서 이제 백혈구, 그 중에서도 주로 호중구가 혈관 내벽에 모이게 되는데 그게 백혈구의 연변 취향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어디까지 있니? 그 첫 번째 관로에는 그 수축이 들어가겠지. 수축이고 그 다음에는 혈관 확장. 그리고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 그래서 우리가 백혈구의 연변 취향 까지 했고, 이제 그 혈관 투과성은 이제 대기하고 있는 호중구가 손상 조직으로 이동을 용이하게 해. 그렇게 해서 이제 호중구는 우리 혈관 내피에 일시적으로 붙어 있다가 후에 혈관벽을 뚫고 이제 간질내로 나가게 돼. 그게 이제 백혈구의 유주고, 그 호중구라는 주화성이라는 성질에 의해서 손상 부위로 모이게 돼. 뚫고 나가서. 그래서 그게 화학 주성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가루는 화학 주성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답은 몇 번이니? 수축하고 확장하고 증가하고 화학 주성 2번. 2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29번도 이제 계속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0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와사키 아까 할 때 그 옆 페이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그 81쪽에도 나와 있고 그 332쪽에도 나와 있어. 그래서 81쪽에 보면 이게 그 조혈 조직에서 유래한 종양에 보면 우리 호지킨이랑 비호지킨 했잖아. 이 문제에 관련된 설명이야. 그래서 그 호치킨 림프종을 보면 이게 호치킨 림프종이 그 림프절의 종창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질환이거든. 그 림프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림프계가 우리 몸에서 무엇을 담당하니? 면역계를 담당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 림프종이라고 하면 이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림프계에 발생한 악성 종양을 말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림프계에는 B세포랑 T세포가 있지. 그래서 이 B세포랑 T세포가 분열이 잘 돼야 되는데 이 둘의 분열이 잘 조절이 되지 않아서 비정상적으로 증식한 게 이제 그 종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이제 호치킨 림프종을 보면 대부분 림프절에서 병변이 시작된다. 그렇게 해서 횡격막 위에서 발생을 하고 특징적인 세포는 올빼미 눈 모양의 리드 스텐버그 세포와 귀신 눈 모양의 호치킨 세포이다. 딱 이것만 읽었을 때 답이 나왔지. 답은 4번이 되겠다. 그래서 이 호치킨 림프절의 특징이 원인은 명확하지 않고 이제 또 한정된 림프절을 침범을 하고 그리고 종양이 퍼지는 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어. 그래서 주로 침범 부위를 보게 되면 이제 뭐 경부라든지 빗장미 림프절 거기를 제일 많이 침범을 해. 대략 한 60에서 80%고 그 다음이 겨드랑 그 다음이 종격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30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 중간고사 문제에 관련해서 끝이 났고 오늘도 이 문제 우리가 몇 번부터 했냐면 16번부터 했어. 여기서 자기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오답을 해서 과제란에 올리면 될 것 같아.